사실 껌은 누구나 씹고 누구나 많이 씹는 건 사실 아닌데 현대에 들어서 생수병 이거는 뉴스도 되게 많이 나왔고 많이 다뤄졌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정말 문제가 되느냐, 그리고 솔직히 문제가 된다면 어느 경우가 더 심하고 또 어떻게 해야 조금 덜 해로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좀 팁을 좀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연구진은 이제 전 세계 생수 브랜드가 실험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는 뭐 1리터에 뭐 10,000개 정도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에서도요, 연구진이 또 실험한 결과도 있습니다. 심지어 방송까지 나갔었는데요. 우리나라 국내 시판되는 생수 브랜드가 해봤더니 역시 대부분 미세 플라스틱 검출되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럼 일단은 왜 나온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 경우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대로 필터링을 못했거나 처음부터 물을, 그거보다 더 큰 거는 그 용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페트 용기라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뭔가 성형 가공을 해야 되거든요.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사출 성형한 다음에 블로우 성형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데 문제는 수분을 조금이라도 머금은 상태에서 열과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조직이 미세하게 끊겨요. 근데 이게 물론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물을 담으니까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미세 플라스틱인 겁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장난친다고 이게 잘 찌그러지니까 막 누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러면은 더 심해지겠네요. 더 많이 나옵니다. 거기다 뭐 뜨거운 물 붓거나 아니면 막 만져거리거나 그럼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들 이게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여러 번 쓰고 싶어 하시거든요. 어떻게든 이거를 바싹 건조한 다음에 뭐 담아서 음식물 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냥 분리수거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정수기를 좀 사용하면 미세 플라스틱이 어느 정도 걸러지나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사실 정수기가 역삼투막이라는 필터가 있어요. 근데 기공이 굉장히 작습니다. 얼마나 작냐면 이게 정말 구멍이 아주 작은 거는 바닷물까지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수 담수화용으로도 쓰는 기술입니다. 상대적 가정용 그 필터의 기공은 상대로 큽니다. 그래도 미세 플라스틱 정도는 다 거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정수기를 사용하는 물을 먹는 게 페트병 나보다 훨씬 네. 낫다. 먹는 물을 생각하니까 차도 많이 먹잖아요. 차를 마실 때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도 이건 없을까요? 사실은 그거 관련된 실험도 연구도 이미 또 됐는데요. 해외 결과긴 합니다만 그 보면 이런 보통 삼각망이라고 하잖아요. 플라스틱 망 같은 거지. 그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뜨거운 물에 이제 우릴 때 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어떤 결과에서는 나노 플라스틱 1억 개 이상 나오는 그런 뭐 결과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론적으로도 실제 가능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망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 모양은 아니잖아요. 당연히 성형 가공을 하는데 그때 미세하게 조직이 끊겨져 있어요. 소재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뜨거운 물 부으면 미세 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 티백 회사에서 밀고 있는 그 마케팅이 있는데 PLA, 폴리락틱 액시드라고 하는데요. 옥수수로부터 만들었다고 해서 생분해성 고분자로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생분해성이니까 이건 먹어도 됩니다 라고요.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PLA 미세 플라스틱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분해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머물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사실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티를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항상 제가 드리는 얘기는 스테인리스 망 있죠. 스테인리스 망에 차를 놓고 뜨거운 물 우려서 먹는 그런 습관이 저는 활성화되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교수님 이제 이야기 들으면 거의 모든 제품에 이제 미세 플라스틱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현대에 들어서는 참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말씀드린 뭐 생수병이나 이런 거 외에도 또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을까요? 정말 슬프게도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일단 완전히 벗어난 삶은 제 생각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면 정부에서 이것저것 실험도 해봤거든요. 일단 뭐 페트병 용기에 있는 음식들 조사해봤더니 꼭 물이 아니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은 다 검출이 됐고요. 우리가 플라스틱 같은 게 결국 바다로 흘러가는 게 참 많거든요. 미세 플라스틱 쪼개진 게 결국 수산물로 넘어가고 최상위 포식자에 또 인간한테 넘어오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벗어난 삶은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모든 독성이라는 건 자료를 아무리 봐도 잠깐 적은 양 노출돼서 괜찮습니다. 오로지 노출량과 노출 횟수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따져봤을 때 가장 노출원이 많은 게 첫 번째가 결국 페트병 생수입니다. 티백 같은 것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 수산물에 아무래도 미세 플라스틱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섭취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노하우나 팁을 알려주신 교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채널에, 유익한 채널에 초대받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도 개인 채널이 있습니다. 강수학 교수의 유용한 초대라는 채널이 있는데 이 채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마무리 인사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있죠.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있죠.